와인 애호가의 3단계거든요. 첫 번째 유명한 와인, 두 번째 구하기 힘든 와인, 세 번째 남들 안 먹어본 와인,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네, 저는 한국 와인 소믈리에를 첫 번째 와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믈리에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술이라는 거는, 와인이라는 거는, 건배 한번 하실까요? 청량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술꾼의 품격 2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와인 소믈리에 흑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와인 소믈리에는 우리나라의 그 와인들을 이해하고요. 우리나라 와인들을 알고 소개해드리고, 또 업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업장에서 취급하는 한국 와인들을 알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한국 와인 소믈리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과 전통주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와인이라고 하는 분야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국 와인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제가 주류 관련된 자격증 하나 취급하려고 하니까 한국 와인 소믈리에를 맨 처음 취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맨 처음 취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국 와인 소믈리에를 따게 되었습니다. 이 배지도 그 이번에 따신 건가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그 기관 협회에서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제가 하트렉스에서 하나 샀습니다. 진짜요? 예, 하트렉스에서 하나 샀는데 뭐 자격이 중요하지 배지가 중요합니까? 네. 네. 뭐 요즘 금값이 비싸서 순금은 아닙니다. 술은 음료지만 우리가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향이 좋고 맛이 좋고 또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소믈리에로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것들 주변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양조장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은 적합한 나라는 아니에요.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가을까지 또 태풍이 불고 하죠. 하지만 그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와인용 포도를 양조해 오신 농부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말 품질이 좋은 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와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 와인 정말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네, 오늘 저희가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만의 특별 레시피가 들어간 떡볶이죠. 고추장을 넣지 않고요. 고춧가루를 넣고 왕땡땡 컵라면의 스프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 북촌 한옥 마을에서 한옥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게스트가 오셨을 때만 일부러 떡볶이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언제 한번 프랑스에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 게스트 이사벨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떡볶이를 드셔보시고는 저하고 또 눈빛 교환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네요. 이자벨에게 네. 영상 편지. 이사벨, it's gonna be long time, but I miss you, Isabel. When you have time, please come 전주 and have a taste my 떡볶이 again, please. 네, 떡볶이가 향이 좋고 좀 달큰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매콤한 맛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와인들이 좀 달큰한 와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와인의 당도를 맞추면 좋거든요. 이 떡볶이의 당도와 어울리는 적당히 달콤한 그런 한국 와인하고 페어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시죠. 네네. 오늘 준비한 와인은 백마산 와이너리의 백마산 스위트 14도라고 하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좀 스위트하겠지만 14도가 상당히 향이 좋더라고요. 이 장미향도 나고요. 2차 숙성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시음회에서 먹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사오게 되었고요. 떡볶이에 살짝 달큰한 맛하고 상당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페어링이 좋습니다. 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드시나요? 네, 저는 배달 음식 하는 것보다 이 와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주로 만들어 먹는 편입니다. 집에서 네. 간단하게 해 먹을 네. 수 있는 네. 떡볶이 말고 다른 네.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전 돼지 안심을 가지고 오븐에 좀 저온에 길게 장시간 쪄가지고 하는 안심 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요. 또 고기 요리가 아무래도 레드와인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돼지 안심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돈가스에 사용되는 그 돼지 안심 가지고 찜 요리를 해 먹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인상 깊은 어떤 커리어 같은데 네. 이 와인 소믈리에가 된 이후로 네.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와인 디너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연말 와인 모임을 운영하고 싶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저기 어떤 예산을 제시해 주시고 이 예산 안에서 운영해달라 해서 재미있게 와인 모임을 진행하고 왔고요. 이 고객의 만족도는 사실은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모임 언제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전 제일 기쁘거든요. 그런 질문이 이번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국 와인을 비롯한 한국 와인 아니고 또 다른 수입 와인이더라도 와인 모임을 계속해서 제가 운영도 하고요.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 의뢰를 받아가지고 또 운영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배 한번 하실까요? 청량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2025년 한국 와인 3대장 첫 번째 대향, 세라, 화이트, 스위트. 우리나라에도 샤르도네와 리슬링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북 영천에는 샤르도네와 리슬링이 나옵니다. 샤인머스켓과 청수 그리고 샤르도네와 리슬링이 들어간 맛있는 와인 2025년 아시안 와인 트로피 금상 수상. 두 번째 그랑고또 청수 싱글 빈야드 안산 대부도에서 나오는 청수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2025년 에이펙 정상회담 갈라 디너 만참 화이트 와인으로 선정된 맛있는 화이트 와인. 세 번째 경주 예인하원 남산에 경주 예인하원에서 경주에서 내추럴 와인이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주에서 나오는 이 예인하원 남산에는 내추럴 방식으로 만들고 프리런 주스로 만들어서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맛있는 와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간략하게 좀. 네, 저는 한국 와인 소믈리에를 첫 번째 와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조주 기능사라던가 와인 소믈리에, 전통주 소믈리에 같은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이고요. 최종 목표는 국가대표 와인 소믈리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말 스페셜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슴슴한 떡볶이 우리가 되게 엽떡이라든지 네. 좀 자극적인 떡볶이에 많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좀 담백한 떡볶이에 네. 또 담백한 와인을 같이 먹으니까 아 이게 원래 어떤 끼니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의 방향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네.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헤비하지 않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되게 내가 그 잊고 있었던 미각들이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 혹시 뭐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진 가게인데 전주에 돌아온 떡볶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떡볶이의 단맛을 홍시로 냈거든요. 홍시가 들어간 떡볶이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것도 자극적인 맛이 아니에요. 빨갛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장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도 지금 문을 닫은 그런 정말 아쉬운 없어진 떡볶이 가게가 있습니다. 돌아온 떡볶이, 돌아온 떡볶이. 홍시가 들어간 떡볶이. 네. 거의 이거 국내 최초 아닌가요? 아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홍시가 뭐 저렴한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홍시가 들어간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또 미식가의 도시 네. 전주답게. 아 그럼요. 미식가에 주시죠. 500명 되면 제가 구독자 무료 디너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자 무료 디너 전주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전주도 놀러 오십시오. 무료 디너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최근에 위스키 시험을 갔었거든요. 위스키 시험을 갔었는데 옆자리에 제가 모르는 분이 앉았는데 흑청진님 저 뭐 와인 모임 하시는 분 아니세요?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이거 센세이션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한 인사였나? 이렇게 얼굴 파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얼굴 그렇게 검진 않은데 흑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 블랙브로라고 하고요. 블랙브로가 지금 되게 지금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이디는 아니잖아요. 2011년에 탔는데 파져가지고 아이디를 사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디 폰은 넘길 수는 없죠. 700만 원 불렀는데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악도 좋아하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할까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술탕 업 더 디스코 하지만 그녀에겐 정체를 밝힐 수가 없지 술탕 업 더 디스코 하지만 그녀에겐 정체를 밝힐 수가 없지. 네, 감사합니다. 술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땀나네요. 이럴 때는 술을 마셔야 됩니다. 백마산 와이너리의 백마산 스위트 14도입니다. 이게 뭐 어디 수상한 그런 와인은 아닌데 정말 이 기관사 은퇴하신 분이 가볍게 만드는 와인인데 백설탕 많이 들어간 와인인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백설탕? 백설탕 많이 들어간 와인이에요. 설탕이 들어가요 와인에? 그냥 한국 와인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옛날에 우리가 포도주 만드는 게 포도에다가 설탕 넣고 소주 넣고 해서 만들잖아요. 거기서 아직 뭐 진보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주까지는 안 넣지만 백설탕 맛이 나는 와인들이 많아요. 백설탕 맛이 나요, 이것도 솔직히. 근데 좀 오래 숙성되다 보니까 백설탕 맛이 많이 줄어들었죠. 생각해 보시면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시면 백설탕 느낌이 많이 나는 와인입니다,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향은 좀 이게 장미향이 나죠. 그런데 맛은 또 생각해 보면 그 진로 포도주와 네.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근데 와인은 향이 더 중요한 음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향 괜찮죠. 그걸 이제 오신 고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 집에서 하는 행사를 하고 하면 주로 와인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지금 마시는 와인이라던가 전에 마셨던 와인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들, 전에 다른 시음회에서 마셨던 음식과 술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죠. 와인 입문자에게 추천해줄 만한 뭐 네. 책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와인 입문자분들에게는 사실은 와인에 돈을 막 쓰기도 쉽지가 않고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부터 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좋아하는 와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나오는 콜키지 프리 와지트라고 하는 채널에 콜키지 프리라고 하는 팟캐스트 형태의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호스트 분도 사실 현대백화점은 그냥 직원 분인데 되게 예능감이 있어가지고 그럼 재미있게 예능감 있게 하는 그런 와인 관련된 유튜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술꾼의 품격도 그런 재미있는 와인 유튜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키지 프리와 네, 술꾼의 품격을 추천한다. 네 이거 맞습니다. 먼저 네, 정주행을 해라. 네 정주행 하시라. 직접 양조도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소믈리에 공부를 하게 되면 양조는 따라오게 돼 있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술이란 거는 와인이라는 거는 천지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포도를 재배하는 기후와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의 토질과 그리고 그 포도를 기르는 농부의 수고와 와인을 양조하는 와인 메이커의 수고가 함께 만드는 게 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 알아야 되죠. 토양 알아야 되죠. 와인 메이커 알아야 되죠. 와인 메이킹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와인 메이킹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와인 메이킹을 글로만 공부하면 뭐가 돼요? 그냥 글로만 지식이에요. 근데 와인은 술이잖아요. 술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포도를 사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봅니다. 와인 제가 배운 공식대로 그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술을 사람들한테 맛보게 해요. 맛있다고 할 수도 있고 맛없다고 할 수도 있죠. 이거 뭐 돈 받고 파는 건 아니니까요. 돈 받고 팔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맛있다고 했을 때 아 내가 들인 노력이 헛된 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배운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아니고 내가 들인 노력이 헛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와인 메이커의 보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주변에 와인 메이커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 와인 소믈리에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와이너리 3세들하고도 친하기도 하고요. 2세 3세들하고 친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저는 와인 메이커는 아니에요. 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보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알고 예. 있는 공식과
네. 이거를 직접 네. 어떤 이 물질을 네. 가지고 네. 빚었을 때 나오는 네. 결과물이 네. 머릿속에 있는 그거와 네. 이 현실에 있는 이 실물이 네. 맞딱 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어떤 정말 짜릿한 그런 경험을 그렇죠. 하셨던 거네요.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건축이나 어떤 실험적인 것들도 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생물을 다루는 거거든요. 미생물이 하는 일을 사람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게. 저 지금 막걸리 지금 담그고 있는데, 그거 지금 막걸리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것도. 지금 김치 냉장고에는 와인도 지금 숙성되고 있고요. 네. 기포 소리 같은 게 들리는 네, 거예요? 들립니다. 자다가도 이렇게 사이다 소리 네, 같이 네, 들립니다. 와인과 정말 네. 함께 살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전 집을 팡이팡이 하우스라고 하고 다닙니다. 제 집은 정말 미생물이 살기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놔두면 곰팡이 금방 쓸고요. 좋습니다. 저는 발효하기 좋은 발효하우스입니다. 일단 대전 와인 엑스포는 우리나라 최대 와인 관련된 어떤 전시회거든요. 국제 와인 엑스포고요. 그 세계 3대 와인 그 품평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와인 트로피예요. 아시아 와인 트로피를 대전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국 와인 부스도 정말 많이 있고 서양 와인 부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한국 그 와인 소믈리에 경기 대회를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잠시 보고 왔는데 아 이렇게 하는 게 소믈리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 하는 미쉐린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들이 나와서 국가대표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연을 하거든요. 그거를 영어 혹은 다른 외국어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대회도 나가야 되고 세계 대회도 나가야 되고 하시는 소믈리에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탑 레스토랑에는 외국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불편 없게끔 와인 서빙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시험을 진행하고요. 정말 어려운 시험들이 많습니다. 메뉴판 고치기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메뉴판이 영어되어 있는 와인의 어떤 이름들, 빈티지, 생산자 이름 그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철자 하나 고치기. 그럼 와인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가지고 내가 블라인드 테이스팅한 와인을 가지고 매칭해서 페어링 하기 그리고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사진들에 대한 정보 맞추기 그리고 서빙 문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화이트 와인이 4문제 나오고 레드 와인 2문제 블렌드 테이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 와인 4문제 중에 하나가 그랑코토 청수였고요. 레드 와인 2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남산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국 와인을 모르고는 국제 소믈리에가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느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소믈리에라면 우리나라 와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데 국가대표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악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이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인이 절대로 무시할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정말 재미있는 분야고요. 한국에서 소믈리에 활동을 하신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기 가지고 만드는 음악이 제일 꽃피운 분야가 굿 음악이에요. 굿을 하는 음악. 굿 음악은 정말로 큰 자본을 들여가지고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음악은 꽃피우가 좋아요. 그리고 그 산조라고 한 그 굿 음악에는 그 지역생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무속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굿 음악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음악색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그 산조라고 하는 가락이거든요. 굿 음악들을 흩어져 있는 굿 음악들을 가락을 모아둔 게 산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식 교향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향곡은 악장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산조라고 하는 그 곡 안에 다양한 무속 음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산조라고 하는 건데, 산조에는 이제 유명한 명인류들이 풍류들이 다 있거든요. 그 풍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풍류 사랑방이라고 하는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선비들이 악가무를 했거든요. 악가무, 악, 음악, 가, 노래, 무, 춤, 네 그런 것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뽐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수련하는 사랑방, 사람들 만나는 방이 풍류 사랑방이 이제 지역마다 있었어요. 근데 그 풍류 사랑방이 지금 없으니까 그러한 예인들의 그런 가락들을 모아둔 게 그 명인들이 만든 산조거든요. 그 산조들을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친구들, 국악을 공부하는 친구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한국 국가대표라면 조금은 알아야 해외에 나가서 좀 연주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음악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 같은 네. 건가요? 전국 노래자랑은 대중음악이고요. 국악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네. 전국 노래자랑도 네. 전국 각지의 네네네. 그 전통적인 네네네네. 강호들이 나와서 뽐내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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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악가무 사랑방, 풍류 네. 사랑방 같은 네, 역할을 네. 했다. 네네.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뭐 밀양아리랑 뭐 진도아리랑 네. 이런 것처럼 네. 지역마다 어떤 네. 그런 굿 음악이 있었다. 그런 네.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산조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때 네. 어디 뭐 삼겹살집 가서 네. 소주 한잔 한다고 하면 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버려요. 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네. 근데 남자 둘이 가지만 어떤 고상한 레스토랑에서 네. 와인을 같이 먹기로 했다. 네. 그러면 내 일상생활들, 예. 근황, 그리고 내가 최근에 즐겨 들었던 새로 알게 된 아티스트들 네. 이런 것부터 해서 거기서는 이제 계속 음식이 서빙되면서 와인의 또 이 맛을 그 음미하면서 네. 대화를 나누니까 네. 무궁무진하게 네.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와인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와인은 사실은 시간을 두고 음미해야 되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하게끔 그런 시간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음료잖아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인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인을 위하여 건배 한번 하시죠. 대양 와이너리 역시 영천에 있는 와이너리인데요. 여기는 MBA하고 카베르네 소비뇽하고 머루가 들어가는 와이너리입니다. 네, 한번 드시죠. 와인을 위하여. 그러면 이제 이런 소믈리에 분들은 네. 우리가 안 마셔봤던 와인들 같은 거를 네. 우리가 포켓몬 수집하듯이 네. 계속 찾아다니는 편인가요?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와인 애호가가 되면요, 첫 번째로 먹고 싶어 하는 와인이 비싼 와인일 수도 있고요, 비싸지 않더라도 남들 다 먹어봤다는 와인, 나도 먹어봐야 되니까 첫 번째 유명한 와인을 먹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구하기 힘든 와인을 먹게 됩니다. 유명한 와인 중에서도 비싸서 못 구하는 와인, 비싸고 안 비싸고 떠나서 배정된 수량이 적어서 정말로 이건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 와인, 2, 3년 전에 예약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와인, 그런 레어한 와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찾게 되는 와인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은 안 먹어본 와인입니다. 남들은 안 먹어본 와인. 아프가니스탄 와인, 인도네시아 와인 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 맛 잘 몰라요. 근데 누구가 맛있다고 했다. 조지아 와인이 맛있다고 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궁금하거든요. 근데 내가 흑형진을 만든 와인이 졸라 맛있다.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포지션이 저는 한국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맛있거든요. 별로 안 비싸요. 근데 맛있거든요. 한국 음식이랑 먹기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들 알게 되는 게, 그런 것이 궁금해지는 게 와인 애호가의 3단계거든요. 첫 번째 유명한 와인, 두 번째 구하기 힘든 와인, 세 번째 남들 안 먹어본 와인,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이제 소믈리에는 그런 와인 애호가의 어떤 루트를 따라가면서도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어야 되죠. 추천하려면 그 와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믈리에의 어떤 덕목이랄까요? 그런 방식이랄까요?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연말이고요. 여러분들 연말에 와인 모임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연말에 다양하게 모임들 많이 하실 텐데 한국 와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와인도 비싸지 않고요. 맛있는 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들 제가 술꾼의 품격 채널에서 많이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구독자 500명이 된다면 저는 구독자들 대상으로 무료 와인 디너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다면, 그리고 전주에 오실 의향이 있다면 구독자 500명이 됐을 때 제가 무료 와인 모임을 제 사비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무료 와인 모임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해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술꾼의 품격이었습니다.